치과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된다. 염증 나면 또 뽑고 다시 해야 된다. 물 마시면 물이 코로 들어간다. 이런 무서운 말들로 자극하는 영상만 많으니 불안과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작용은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특히 기술을 적용하면 부작용 생기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임플란트 3대 부작용과 그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를 겁먹거나 치료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시고 환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역시 부작용인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부작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치료하고 부었다, 너무 아팠다, 실밥이 일찍 풀린 것 같다, 이 정도도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수술 후 생길 수도 있는 자연적인 반응들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염증이 심해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자연적인 수술 후 반응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충분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임플란트 치료 후 부작용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가장 무서운 신경 손상, 두 번째는 상악동염 또는 천공, 세 번째는 임플란트가 너무 가까이 심어가지고 닿는 임플란트 접촉의 문제인데요. 이 3개가 요즘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환자분들께서 겪는 큰 부작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왜 생기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턱뼈 아래에는요, 큰 감각신경 가지가 지나갑니다.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까맣게 줄이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래턱뼈 깊은 쪽에 있거든요. 이 구멍이 이렇게 오다가 이쪽쯤에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신경을 바로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고요. 아래턱 신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은 환자분들 따라서는 신경이 굉장히 위쪽으로 뼈 한가운데에 계시거나 임플란트하고 가까운 쪽에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임플란트 길이를 잘못 선택하거나 무리해서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다 보면 신경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에 구멍을 내는 드릴에 닿아서 손상이 오거나 임플란트가 직접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바로 하치조 신경 손상, 즉 신경 손상이라는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이런 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 발생한 대표적인 증상은 감각 마비입니다. 이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면 감각이 없어져서 마치 마취가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되신 경우에는 여기서 물이 흐르거나 음식을 먹어도 내 입술을 깨물어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입술을 깨무신다든지 물이 줄줄 흐른다든지 음식을 씹어도 이쪽으로 샌다든지 이런 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사실 치과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이 하치조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대학을 다닐 때부터 임플란트 세미나나 공부를 하러 갈 때라든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치조 신경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 아니 모든 치과 원장님들은 발치를 하던 어떤 치료를 하던 이 하치조 신경이 가깝게 주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뼈가 염증 때문에 많이 주저앉고 임플란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그 신경이 가깝게 주행하더라도 조금 짧은 임플란트를 쓴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조금만 오차가 오거나 했을 때 이런 신경 손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릴이나 임플란트가 직접 신경을 이렇게 잘라버린 경우가 아니면은 임플란트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는 이거를 풀어서 임플란트를 빼주면 신경이 압박된 부위가 풀리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드릴이 직접 신경을 잘라버리거나 손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CT라는 기계를 통해서 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컴퓨터 내비게이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다 잡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내비게이션 수술 틀을 활용을 하면 임플란트가 그 위치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 없고 내비게이션 수술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감에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됐다라고 하면, 요즘의 임플란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면 그 신경 손상을 반드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 치과는 신경 손상 부작용을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기기만 쓰면은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내비게이션 수술도 수술 과정에서 원장님이 자칫 임플란트 길이를 잘못 파악을 하거나 실수가 있게 되면 당연히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덜하죠. 그냥 맨손으로 했을 때보다는. 정말 잇몸뼈가 신경하고 너무 가까워서 치과
치과들마다 원장님께서 치료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뼈의 양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 때는 이런 내비게이션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디지털 임플란트 치과를 찾으셔서 시술을 받으시면 신경 손상을 안정적으로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악동염이고 또 하나는 상악동 천공입니다. 둘 다 상악동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악동이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공기는 코에서 목으로 바로 가지 않고 상악동이라고 하는 안쪽에 비어있는 구조물을 지나서 목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쪽은 잇몸뼈가 굉장히 얇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이 부분이 빵 뚫려버리거나 임플란트가 아예 상악동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악동 안에 있는 막이 찢어지게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악동염을 임플란트를 심을 때 예방을 하려면요, 상악동을 들어 올리거나 상악동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플란트를 정말 잘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도 요즘에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상악동을 막 뚫고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버리면요, 경우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쏙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악동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천공이 나서 호흡을 할 때, 물을 마실 때 이런 물들이 코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예방을 하려면은 임플란트가 상악동을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상악동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프라치 같이 큰 치료를 할 때는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식립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상악동이 이렇게 생기면 임플란트를 그쪽을 심지 않고 이렇게 뉘워서 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상악동을 건드리지 않지만 또 충분한 길이와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프라치 치료가 보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내비게이션 기술입니다. 아까 신경 손상을 피하는 방법에도 나왔지만 디지털 내비게이션 수술 기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수술 전에 미리 상악동에서 아래로 얼마나 뼈가 있는지 길이가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남아있는 뼈에 딱 맞는 수치의 임플란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수술 틀을 활용하면 드릴이 상악동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 정확히 딱 상악동에 걸리는 길이까지만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신경 손상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상악동염이나 상악동 천공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얼마 남지 않아서 임플란트가 짧아지거나 얇아져야 된다면 뭐 쉽게 탈락하거나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짧은 임플란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개수를 조금 여러 대를 넣는다던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뼈 이식을 본격적으로 하긴 하지만, 일단 그 전에는 내비게이션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기술 혹은 경사식립 등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상악동을 건드리지 않고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간편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임플란트끼리 맞닿는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나만 심을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여러 개 심는 경우는 임플란트끼리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치아가 여러 개 빠져서 두 개, 세 개 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래턱보다 위턱에서 빈번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위쪽 같은 경우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심을 때는 수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 가운데로 몰아가면서 심게 돼 있어요. 임플란트가 수술할 때 보면은 심는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여유 있게 떨어뜨려서 심은 것 같아도 뿌리 끝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정해진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그 안전거리 안에는 잇몸뼈가 있어야지 잇몸뼈가 녹아내리지 않고 각각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받쳐주는데, 닿아버리게 되면 그 가까운 부위 쪽에 있는 잇몸뼈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오고 뼈가 녹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끼리 닿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피하게 하는 방법 역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디지털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미리 뼈의 상태와 남아있는 잔존골, 치조골,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길이라든가 임플란트 직경을 선택을 해서 임플란트 사이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수술 틀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오차가 적은 상태에서 그 자리로 임플란트들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뿌리 끝이 닿거나 이런 일이 없게 됩니다. 간격이 너무 긴밀하지 않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프라치 치료처럼 적은 숫자의 임플란트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께서는 상악동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이제 치아들이 몰려있고, 이 치아가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되고 보기 싫고 또 기능적으로도 이가 씹히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전부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고자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문제가 이 상악동을 건드리지 않고 충분한 숫자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가 끝이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리 이 환자분의 경우는 디지털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술 프로그램으로 모의 시술을 해가지고요. 상악동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길고 가장 두꺼운 또 임플란트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시술을 미리 계획을 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수술 틀을 만들었습니다. 수술 틀을 만들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고 엑스레이 찍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정확하게 상악동을 비껴가면서도 이 임플란트들이 각자 뿌리 끝이 닿지 않으면서 충분히 뼈에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경 손상이나 혹은 상악동 천공, 상악동 염증 같은 것들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피할 수가 있었고요. 원래는 환자분께서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셨었는데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술 방법과 프라치 방식, 경사식립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서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임플란트 3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임플란트 치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여러 부작용들 때문에 치료를 받기가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많이 발전된 디지털 치의학 기술을 활용하면 신경 손상이라든가 상악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플란트 시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